딸 유학 보내고 집 줄였더니 돌아온 건 연애폭탄 2방. 한쪽은 원수의 딸, 한쪽은 예비 사위 엄마가 시어머니계의 장희빈. 부모는 점점 이별에 익숙해지고 자식은 첫사랑에 맥없이 흔들린다. 폭삭 속았수다. 산막. 웃기면서도 눈물은 왜 자꾸 나는 걸까? 딸은 유학을 떠났어요. 그리고 애순과 관식 두 사람은 긴 세월을 함께한 집을 정리하고 겨우 자개장 하나도 넣기 힘든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죠. 가진 게 줄어든 게 아니라 이젠 서로가 가장 큰 재산이라는 걸 아는 나이였기 때문이에요. 애순은 말했죠. 이 사람 옆이면 어디든 집이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면서도 애잔하게 들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드라마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진 않죠. 이제는 인생 산막을 좀 평화롭게 보내나 싶었는데 이 집안 다시 한번 태풍주의보입니다. 아들 은명의 첫 번째 소란이 시작돼요. 고등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벌써 연애로 가족회의 소집각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상대가 하필이면 부산길의 딸이라는 겁니다. 부산길? 그 이름만 들어도 애순 눈썹이 실룩거리죠. 한때 애순의 인생에서 그는 징글징글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의 연애 상대가 그 원수 같은 인간의 딸이라니. 이건 뭐 제주의 로미오와 줄리엣도 이런 피말리는 구도는 아니었죠. 애순 입장에선 기가 막혔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옛 원수의 딸을 데려오다니 이건 인연이 아니라 인내다 싶은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딸 금명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서울의 달동네 하숙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부모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을 살아야 하는 시기였죠. 자유롭지만 쓸쓸하고 설레지만 때로는 외로운 두 번째 서울살이. 그리고 그 하숙집에서 뜻밖의 인연, 박충섭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고요? 하숙집 주인 딸의 남자친구. 그런데 또 하필 금명과 같은 극장에서 일하게 되는 사이가 됩니다. 이쯤 되면 제작진이 운명이라는 단어를 대놓고 밀어넣은 거죠. 충섭은 말수가 적은 무명 화가예요. 극장 간판을 그리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는 예술가 지망생. 말하자면 감성은 풍부하지만 통장은 소박한 타입이죠. 그런데 그가 금명에게 극장 매표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며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마주치게 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천천히 둘은 가까워졌죠. 처음엔 서로 무심한 듯 했지만 서서히 엇박자나는 각자의 연애 속에서 충섭과 금명은 점점 서로에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죠. 금명에겐 오래 만난 남자친구 영범이 있었고 충섭도 하숙집 딸과 연애 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관계들은 딱 거기까지라는 느낌이었죠. 다정한데 불편하고 사랑하는데 외로운. 그러다 보니 옆자리에 있는 전혀 다른 사람이 더 편해 보이는 순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봄은 늘 그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부모의 삶은 가을로 접어드는데 자식들의 인생은 여전히 봄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은명은 첫사랑에 푹 빠졌죠. 감정 표현은 투박하고 매너는 엉성하지만 그 순수한 눈빛 하나만큼은 관식이 젊었을 때를 꼭 빼닮았죠. 애수는 그런 아들을 보며 웃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랑은 늘 아름답지만 그 끝이 어디로 흐를진 알 수 없으니까요. 한편 두 명은 오래된 연인 영범과 계속 사랑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그 사랑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죠. 영범의 어머니 때문이었죠. 집안이 차이가 난다. 국도 하나 제대로 못 푸냐? 결혼하면 회사도 그만둬라 등등. 그런 말들을 웃으며 넘기기엔 금명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무례함이 애정으로 포장될 수 없다는 것도요. 그런 와중에 충섭과의 관계는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이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암표상으로 오해받는 날엔 금명이 먼저 나서서 감싸주기도 했죠. 말은 많이 없지만 행동으로 전해지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금명의 헛헛한 구석을 슬며시 메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날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점점 흉흉해지고 뉴스에선 연일 끔찍한 사건 사고가 터지던 밤. 애수는 요 며칠 계속 불길한 꿈을 꾸게 되죠. 자식 하나를 이미 먼저 떠나보낸 애수는 그 감정을 모른 척 할 수 없었어요. 결국 가만히 있지 못하고 딸이 있는 서울 하숙집을 불쑥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간 방 안엔 연탄가스에 질식해 쓰러져 있는 금명이 있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다행히 마침 그 시간 충섭이 하숙집 주인을 찾아와 결혼 허락을 받으려던 참이었죠. 급히 금명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그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쏟아졌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게 해달라. 그날은 애순에게 악몽과도 같은 날이었죠. 병원에서 깨어난 금명. 위험한 순간
다행히 충섭이 없고 달려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금명이 사랑하는 사람은 여전히 영범이었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영범은 병실에서 말했어요. 위험하게 혼자 있지 마. 나랑 결혼하자. 그 말은 간절했고 금명도 그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애수는 딸이 사랑에 빠진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지만 마음 한켠에선 영범의 어머니가 금명을 탐탁지 않아 한다는 사실이 걸렸습니다. 한편 은명은 이모들로부터 과거 애순과 상길이 파혼했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시간이 흘러 은명은 입대를 하며 현숙과의 연애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죠. 한때는 제주의 로미오와 줄리엣이었지만 현실 앞에선 결국 스르륵 접히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충섭도 입대를 하며 금명과의 인연은 그렇게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어떤 말도 없이 떠났고 두 사람의 사이는 그저 그때 그 사람으로 남게 됐죠. 하지만 충섭이 극장 일을 그만두고 떠난 뒤 극장 지하에 있던 충섭의 작업실에서 금명은 자신의 얼굴을 그린 초상화를 발견하게 되죠. 그림을 바라보며 금명은 충섭에게 약간의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말로 표현된 적은 없었지만 붓끝에 남아있던 감정이 조용히 진심을 전했죠. 그렇게 또 시간이 흐릅니다. 금명은 대기업에 취직하고 영범과의 결혼을 준비하게 돼요. 하지만 문제는 영범의 부모였어요. 상견례 자리부터 혼수 준비까지 그들의 태도는 무례했고 일방적이었습니다. 특히 영범의 어머니는 애순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들을 서슴지 않았죠. 결국 금명은 이 결혼이 사랑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금명은 영범에게 이별을 고하게 되죠.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이 지워져 가는 걸, 그리고 이 결혼으로 애순과 관식이 눈물 흘리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고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돼요. 영범은 1년을 매달렸어요. 하지만 금명은 돌아가지 않았죠. 영범은 착하고 금명이밖에 모르는 바보였지만 아빠 관식처럼 부모님에게 반기를 들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랑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하게 돼요.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갔어요. 든든하던 애순의 세 이모 중 어느새 두 분만 남게 되었고 삶의 구석구석을 채워주던 할머니도 세상을 떠나게 되죠. 눈물이 나도 슬퍼할 새도 없이 시간은 또 그렇게 앞으로만 흐릅니다. 그 와중에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날은 찾아왔어요. 은명의 저녁일, 아들이 군대에서 돌아오는 날. 애순과 관식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설렜을까요? 고생한 아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은명이 저녁 선물로 들고 온 건 그냥 짐가방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건 배부른 며느리였습니다. 그 며느리가 누구였느냐고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 순간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애순의 머릿속을 빙글빙글 돌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이라는 게 늘 계획대로 되던가요? 사람 일이 늘 뜻대로 되던가요? 부산길의 딸이 며느리가 된다는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애순과 관식은 아마도 밥부터 챙겼을 겁니다. 결국 이 가족은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이 드라마는 밥상 위에서 피고 지는 인생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사랑하다가 데이고 믿었다가 울고 다 잃었다 싶을 때 누군가는 연탄불 꺼지기 전에 말없이 밥 차려주는 이야기, 눈물로 시작해 국밥 한 그릇으로 회복하는 드라마. 그게 바로 이 드라마의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아프고 후회하고 떠나보내고 그 모든 순간이 지나도 우린 결국 누군가의 밥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밥상을 지켜내며 살아갑니다. 그게 가족이고 그게 인생이고 어쩌면 그게 진짜 사랑인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 사막은 밥상 위에 또 어떤 사연이 올라올지 벌써부터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그 모든 이야기를 제가 먼저 퍼드릴게요. 그럼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